자, 일단 45페이지 다 불러줄게. 유제 1번에 분모는 x-1 곱하기 x-3, 분자는 2x-1. 네? 뭐? 한 번만. 아이씨. 분모는 x-1 곱하기 x-3, 분자는 2x-1. 다음 유제 2번, 5분의 2. 다음 유제 3번, 27. 유제 4번, 마이너스 2. 됐고. 49페이지 1번 분모는 1마 x 4제곱 분자는 4x제곱 2번 2 3번 4 4번 3 5번 5 6번 4분의 7 7번 5 8번 4 9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보다 작다. 10번 2, 11번 3분의 1, 12번 2까지 넘겨서 53페이지에 1번 6 다음 54페이지 1번에 4, 2번에 5. 이거 두 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나온 문제거든. 이거는 꼭 좀 다시 풀어봐. 내가 설명 이따 할 건데 꼭 좀 다시 풀어봐. 너희 손으로. 진짜 중요하다. 자, 다음 55페이지에 1번 2, 2번 280, 3번 3, 4번 5, 5번 9, 6번 2. 다음 7번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음 8번 2, 9번 3. 다음 13번 2, 14번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15번 4, 16번 1, 17번 3, 18번 2보다 크다. 19번 3. 다음 22번 3, 23번 3분의 20, 24번 4, 25번 2, 26번 4까지. 자, 혹시 일단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문 있니? 유제 없으면 넘어가서 49페이지 있니? 6번? 뭐 때문에? 이제 너 이거 저번 시간에 수업 들었지? 내가 이거 유리함수 뭐라 그랬어? 2차 함수보다 쉽다 그랬지, 최대 최소 문제는. 이유는 유리함수는 정근선좌표가 뭐든 간에 여튼 간에 생김새가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근데 꼬라지를 보면 얘는 오른쪽 아래, 얘도 오른쪽 아래. 얘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x가 크면 y는 작아. x가 작으면 y는 커. 다음 얘는 오른쪽 위로 가지? 얘도 오른쪽 위로 가지. 얘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x가 커지면 y도 커져.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져. 그러므로 2차 함수처럼 비교하자면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그래서 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의 왼쪽에서는 감소함수고 꼭지점의 오른쪽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효과를 얻고 여기서는 이 효과를 얻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사이에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꼭지점을 꼭 봐야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딴 게 없어. 그냥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란 말이야. 그 말은 최대 최소 문제에서 2차 함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했었잖아. 그지? 왜?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딴 게 없어. 그 말은 뭐야?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할 때 그냥 양쪽 끝값만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3 넣고 x에다 1 넣어서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보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끝. 그래서 아주 심플해.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1일 때 최소값. 끝. 이 페이지 없으면 넘어갑시다. 50페이지 질문님. 9번? 12번? 9번 보자. 자, 유리함수 그래프랑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랑 안 만나야 된대. 그럼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됐지. 자, 이거 점근선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2. 다음 y절편 잡자. x가 0일 때 y값 3이네. 0,3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를 점근선의 교점으로 새로운 좌표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0,3 여기지? 요 점을 지나야만 하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자,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이야. 그대로 하면 돼.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고 1차 함수인 y는 mx 얘는 원점을 지나는 게 확정이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유리함수랑 안 만나야 된대. 그러면 뭘 따지면 되냐면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 그대로 안 만나야 된다며. 그러면 얘랑 y는 mx랑 교점이 없다라고 풀면 되잖아. 그지? 그때 이거를 만약에 1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1차 함수랑 뭐 2차 함수야. 얘네들 교점이 있다 없다 할 때 어떻게 써? 둘이 합친 다음에 판별식 쓰지 않니? 똑같아. 합치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과 mx가 같다. 두식 합쳤지?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얘들아 유리함수랑 1차 함수랑 합치면 필연적으로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오지? 그러니까 판별식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식을 합쳐주면 계산하면 mx제곱 플러스 mx는 2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mx제곱 m-2x 마이너스 3은 0. 얘라는 식이 나오고 얘의 근이 곧 교점의 x좌표지. 근데 교점이 없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판별식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두근 찾아주면 두근이 마이너스 4 풀마 2루트 3 나오거든. 사이범위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보다 작으면 되겠다. 정답. 됐니?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날 거야. 유리함수랑 1차 함수랑 교점 찾을 때는 두 식을 그냥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해도 돼. 왜?
합치면 2차식 나오거든. 2차식이 안 나올 때가 까다로운 거지. 근데 일단 유리함수는 무조건 2차식 나오지. 무조건.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되더라 라는 거고. 다음 12번.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합성 fx는 x가 나왔다. 그냥 보자마자 나와도 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해석하면 되지. f 두 개를 합성한 다음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얘를 만약에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함수에다가 x 넣었더니 x 나왔대. 이거 뭔 함수니? 얘가 무슨 함수란 얘기야? 항등함수란 얘기지. x를 넣었더니 x 나왔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온대. 이게 항등함수란 얘기 아니야? 항등함수가 이거잖아.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f합성 f가 항등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어떤 함수랑 또 다른 함수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i 대문자 i랬지? 항등함수가 나왔대. 그러면 이때 f와 g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즉 굳이 쓰자면 g가 f의 역함수라는 얘기지. 뭐 거꾸로 쓰자면 f가 g의 역함수라는 얘기지. 뭐가 됐든. 됐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쓱 적용시키면 뭐야?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근데 둘이 똑같잖아. 그 말은 뭐야? 이거지. 얘가 얘 역할을 해야 합성했을 때 역함수 항등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랑 이 fx의 역함수랑 똑같이 생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함수가 x 플러스 a분의 x 플러스 4인데 얘 역함수랑 똑같아야 돼. 예지야 역함수 불러보자. 그렇지. 좋아.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네. 자, 됐고 더 없으면 53페이지 1번 괜찮니? 네. 저거 뭐? 항등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y는 x. y는 x가 아니어도 항등함수 돼. 정의역만 조작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의 항등함수는 걔밖에 없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야. 근데 정의역이 0, 1밖에 없어. 그럼 얘도 항등함수잖아. 근데 왜? 그 상태에서 정근선이 걔 위에 5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들 잘들 이해하고 꼭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풀어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자기 손으로 푼다는 게 얘들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풀어준 거 도움 없이 풀라는 얘기야.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 다시 받아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자, 1번. 자, 유리함수는 얘들아 식이 간단하게 써볼게. 요런 게 유리함수잖아. 그럼 여기 위에 어떤 점을 뭐 a, a분의 1 요딴 꼴로 쓸 수 있지. 그지? 필연적으로 x라는 유리함수니까 x가 분모에 있잖아. 그래서 함수값의 변수가 분모에 위치하지. y값의 변수가 분모에 위치하잖아. 분모가 변하잖아. 그지? 물론 여기 분자에도 x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 위에 어떤 특정 점이 임의의 점이 요런 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1번에서 이름을 붙이자면 유리함수와 아주 밀접한 애가 누구냐면 산술기하야.
엄청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가 이렇게 역수꼴이 나올 때가 무지 많기 때문에 그 함수값의 관계에 있어서 산술기하가 엄청 많이 쓰여. 그러면 문제로 보자. 조금 이 문제는 복잡하긴 한데, 자, 문제. 일단 지금 요 설명 보고 산술기하랑 연관성 있다는 거 이해되니? 식이 요 따위로 생겨서 얘 위에 점이 하필이면 x값과 y값이 역수꼴일 확률이 높잖아. 매우 높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뭐 합이나 곱이 산술기하랑 아주 어울려. 자, 그래서 문제 보자. 지금 유리함수식이 y는 2x-4분의 3 플러스 1이래. 자, 얘 위에 점 a가 있었대. 문제에서는 a, b라고 줬지만 우리는 당연히 a, 2a-4분의 3 플러스 1이라고 두겠지. 자, 뒀어. 그거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근데 b가 얘라며.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 플러스 b 대신에 a 플러스 2a-4분의 3 플러스 1. 얘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본 거지. 됐니? 그러면 이 꼬라지를 보고 아, 산술기하구나 라고 바로 느낌이 와야 돼. 이제는 누구를? 얘를. 오케이? 됐니? 1은 나중에 더하면 되잖아. 최소값 구한 다음에. 근데 이대로는 산술기하 못 쓰잖아. 바꿔야겠지? 바꾸자. 어떻게 바꿔? 이거 바꾸는 거 못하면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할 수 있겠지만, 얘들아,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쉬운 형태로 보여줄게. 만약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 뭐 이따위로 있었어. 이거 산술기하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바꿔? 5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 산술기하 쓰기 위해서 산술기하의 결론은 이런 형태에서 역수꼴일 때 산술기하 쓰는 거의 포인트는 뭐야? 루트 안에서 얘네들을 곱했을 때 a가 지워져야 돼. 약분돼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 상태로는 죽어도 안 되지. 그래서 조작해줘야지. 어떻게? 분모한테 얘를 맞춰주지. 그래서 얘를 a-2로 바꿔주고 여기에 그대로 오고 원래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붙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은 산술기하에서 루트 안에서 곱하면서 없어지잖아. 이렇게 바꿨지. 기억나니 얘들아? 할 줄 알아야 돼 산술기하 이젠. 자, 요게 쉬운 꼴. 그럼 얘는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배운 대로 그러면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4에 얘를 맞추니까 얘가 2a 마이너스 4라고 써주고 그럼 얘가 2a 마이너스 4분의 3이 오고 원래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 여기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a 어떡할 거야? 그치? 얘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거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정확히 말하자면 얘 개수가 2라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2a니까 얘를 2a로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무조건 나오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a로 바꿔야 돼. a로 바꿔야 돼. 이해됐어 얘들아? 왜 이래야 되는지? 지금 이해돼? 이게 튀어나오면 이 찌꺼기가 남으면 안 돼. a에 대한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얘를 좀 더 이쁘게 바꿔줘야 돼. 얘를.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상관없잖아. 분모 분자 똑같이 2로 나눴다고. 분자가 분수가 되든 뭔 상관임.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랑 똑같아졌지. 여기 분자가 조금 더러워 보이긴 하지만 여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바꾸자. a-2 플러스
a-2분의 2분의 3 플러스 여기 없어지기 위해 플러스 2 붙고 원래 있던 1 붙고 됐네? 그러면 요만큼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산술기하 쓰자. a-2와 a-2분의 2분의 3의 합은 2 루트 얘네 둘의 곱과 같다. 근데 곱하면 내 의도대로 약분돼서 사라지고 2분의 3만 남지. 이게 산술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 계산해주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이 돼서 몇이냐 이거? 루트 6이지. 됐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자. a-2 플러스 a-2분의 2 루트 3은 누구 이상이다? 루트 6 이상이다 라는 걸 알게 됐네. 유진이 이해돼? 됐네? 그러면 이만큼의 최소값이 루트 6이야. 근데 거기다가 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최소값은 몇이다? 3 플러스 루트 6이다. 그래서 정답 4번. 꼭 좀 기억해줘야 되라. 유리함수는 그 식의 생김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술기하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되게 주로 많이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2차 함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최대 최소 쪽지점을 중심으로 보잖아.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원래 2차 함수에서 하듯이 하는 문제는 너무 쉽단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요 산술기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나온다면. 요게 1번이었고 다음 2번 봅시다. 지울게. 자, 다음 2번. 2번은 이제 모의고사 틱한 문제인데 2번은 뭐 별거 없어. 2번은 그래프지. 그래프 문제인데 유리함수에서 너희가 좀 못하는 게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야. 유리함수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요 얘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fx, y는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일단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지. 이거랑 y쪽에 절대값 붙은 거는 나올 일 거의 없고 요 두 개는 너희가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함수값이 그러니까 y값이 절대값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값이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양수였던 애는 그대로 있고 음수였던 애만 양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걸 x축 대칭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럼 헷갈리니까 이 수식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지. y값이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값이 양수라고. 이 얘기야. 다음 얘는 x의 절대값이 붙었잖아. 그럼 뭐야? x에다가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실제로 이 식에서 들어가는 x는 뭐야? 1, 2, 3인 거지.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변화가 없어. 절대값이 있고 없고 뭔 상관이야. 내가 1, 2, 3 집어넣은 게 절대값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하지만 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었어. 나는 마일을 넣었는데 실제로 이 함수에는 1, 2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던 애가 그대로 복사가 되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조차 없어 얘들아. 이미 머릿속에 각인 돼 있어야 돼. 이건 사실.
자, 그러면 요거를 봐서 문제를 보니까 이거 형태네.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지. 그럼 뭐야? 음수 x축 아래에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지금 fx가 x분의 3 플러스 k이고 k는 0이 아니래. 자, 다음 얘 그래프를 k를 모르니까 그릴 수는 없겠지. 근데 얘 우변 전체에 절대값을 붙였고 그 그래프와 y는 2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이거는 사실 떠오르지 않으면 풀기가 좀 까다롭긴 해.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일반적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얘 점근선 좌표는 0,k지. 그러니까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뭐 k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뭐 양수 쪽에 있다 쳐볼까? 그럼 이렇게 있을 거야.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자, 다음 요거는 x에다가 0을 못 넣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가볍게 기억해주면 되지. 얘가 양수면 1, 3에 그려진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실제로 그릴 때는 k값도 알 때 완벽하게 그릴 때는 뭐 0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을 박으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얘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절대값 붙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요 그래프 잘 봐. 요 그래프가 너희가 되게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앞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튼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얘가 이 빨간 선 그래프가 y는 2랑 딱 한 번 만나야 된다. 그럼 y는 2가 어디 있어야 될까? 점근선이어야 되지. 요 선이어야 돼. 얘가 y는 2여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얘와 얘는 애초에 얘가 점근선이니까 점근선 뜻이 뭐였어?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서는 안 만나거든. 여기에서만 만나지. 그래서 교점이 하나야. 이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선. 됐지?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K가 이거는 뭐야? 내가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위에다 그린 거잖아. K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여기가 K야.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서 그려지는 건 1, 3에 그려지는 거 확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근데 또 얘한테 절대값을 붙였어.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전체가 X축 아래에 그려지니까 잘 봐.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그 점근선을 그대로 따라가겠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얘가 요 점근선에 안 닿으니까 얘가 뒤집혀 올라간 애는 이 점근선도 X축 대칭을 한 요 점근선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야 대칭이잖아. 그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꺾여 올라가겠지. 근데 얘도 요 부분도 얘의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꺾여 올라간 요 빨간 선도 이 새로운 점근선에 안 닿겠지. 그래서 두 번째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게 요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됐을까? 빨간색. 자, 그러면 또 얘가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결론은 똑같지. 여기 있어야 돼. y는 2가. 그래야 여기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고 여기서도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겠지.
근데 이 y는 2는 실제 점근선은 아니잖아. 절대값 때문에 올라간 점근선이지. 그럼 원래 점근선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겠지. 몇으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였던 점근선이 절대값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프도 똑같이 올라가고 꺾여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애초에 그냥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지금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뭐야?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 그러면 이 문제 끝났지. 결론은 뭐야 얘들아? K 값이 점근선의 Y좌표인 K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야. K가 2면 요 그래프, K가 마이너스 2면 요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요 2번에서 잘 나온다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 붙인 그래프.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애거든. 왜냐면 그래프가 좀 괴랄하게 생겼잖아. 옛날부터 말했지만 절대값은 문제 내는 사람은 개편해. 푸는 사람이 힘들지. 그래서 잘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에서 fx 그래프에 절대값을 붙였을 때 그 그래프가 y는 2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의 원래 함수의 점근선의 y좌표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러므로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문제 조건에 성립한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각각 풀면 되겠네. 그럼 K가 2일 때 fx는 x분의 3 플러스 2였던 거고 K가 마이너스 2면 fx는 x분의 3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이때 구하라는 게 K 더하기 f 역함수에 0 집어넣어라. 그럼 역함수 구해도 되지만 통분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원래 역함수 하듯이 하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게 맞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통분이 돼 있어서 한 통으로 돼 있을 때고 이건 지금 얘는 따로따로 있으니까 바꾸기 힘들잖아. 못 바꾸잖아. 그럼 통분을 해서 역함수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원래 역함수 하듯이 해도 되고 그러면 뭐야? 역함수에 0 넣었을 때 몇 나오냐? 원래 함수에 몇 넣었을 때 0 나오냐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떠야 되네? 얘가 마이너스 2 떠야 돼. 그지? 그러면 이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다음 얘가 2 떠야 되지? 그럼 이때 x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그때마다의 k와 얘의 값을 더한 값이 a다. 얘랑 얘를 더한 값이 a랬으니까 요때 a는 2분의 1이고 요때는 얘와 얘를 더하랬으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 a 값을 곱하시오. 정답 5번. 저 뒷부분은 사실 쓰야되기 없는 거고 요 그래프 개형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를 이해하길 바래. 정리 잘 해두고 자 다음 55페이지 질문 있을까? 3번 3번 맞은 사람? 오케이 3번 실수하기 딱 좋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3번은 실수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잘 알아두자. 그러니까 아직 덜 배워서 그렇다고. 실수라기보다는 자,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대로 하자면 답은 1번이야.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만 하다면 1번이 맞지. 왜냐면 아까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게 뭐야?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왜? 1대1 함수도 안 되고 그래서 역함수도 없지. 그 이유는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이 둘 다 있기 때문에 한쪽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한쪽만 있기 위해서 뭐야? 꼭지점 이상 잘려야 돼.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잖니? 그래서 답은 1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틀려. 왜냐?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서. 뭔 소리냐면 이거 문제 똑같이 하는 게 뭐야? 저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k값은 2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야. 역함수가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집합 x라고 되어 있는 x가 k 이상이다. 얘가 정의역과 공역으로 쓰인다 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고 공역이야. 그지? 자, 주어진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1이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바로는 여기 이상만 잘리면 돼.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k 이상이랬으니까 k가 1이면 여기서 보니까 증가함 구간만 있으니까 역함수가 있겠네. 1대1 대응이겠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 주어진 범위가 k 이상이기 때문에 여튼간에 내가 k라고 정한 부분 오른쪽이 살아남지. 그러면 그 오른쪽이 살아남았을 때 그 오른쪽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뭐 예를 들어 k가 여기 있다 치자. 예를 들어. 그럼 여기만 남을 거야. 증가 구간만.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y가 안 남는다지. 모든 y가 대응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증가함 구간이야? 증가함수야? 아까 말했지? 증가함수라는 건 x가 작으면 y도 작아야 되고 x가 크면 y도 커야 돼. 즉 x가 제일 작으면 y도 제일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x가 제일 작은 값이 누구니? k지. y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k지. 그러므로 요 잘린 요 점 있지? 요 단면, 요 점 좌표는 무조건 k, k여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x가 k일 때 y값이 뭐 k 플러스 2야. 이러면 뭐가 문제가 돼? 정수라고 가정한다면 y값으로 k와 k 플러스 1이 남잖아. 정수로만 생각하자면. 그러면 얘 역함수 없는 거잖아. 1대1 대응 아닌 거잖아. y가 남는데? 정역과 공역이 다른데? 아니 뭐야 정역이래. 공역과 치역이 다른데? 오케이? 이해됐어? y가 남으면 안 되잖아. 근데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은 k일 때 y도 제일 작은 k여야만 해.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k가 1이라고 생각한다면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나오니? 안 나와. k가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하나만으로 보면 안 돼. 하나 더 있어.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꼭지점 이상 잘려야 돼. 근데 하나 더. 그 꼭지점 이상 잘려서 남은 부분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통해서 물론 거의 증가함수를 줄 거야. 그때 그 잘린 그 단면 부분 여기 딱 여기가 무조건 x의 최소값과 y의 최소값을 가져야 돼. 오케이? 왜? y가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k, k가 성립해야 돼. 요 하나를 추가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은 얘를 먼저 하는 거야. k, k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한 뒤에 그 나온 K값들 중에서 꼭지점 이상 잘리도록 해주는 K값이 정답인 거야. 배운 건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지만 우리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요거를 성립하는 얘를 맞춰주는 K값들 중에서 얘를 성립하게 하는 K값을 고르면 돼. 그러니까 얘가 K, K를 지나야 돼. 무조건. 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K,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K다지. 풀어주면 K는 0 또는 3 나오지. 근데 이 K를 중에서 꼭지점 이상 잘라주게 되는 K는 누구야? K가 0이면 여기서부터 잘린다는 거잖아. 안 되지. K가 3이어야 맞지. 그래서 3이 정답이야. 감소함수 넣으면 K, 마이너스 K. 감수함수라면? 만약에 그러면 애초에 정의역과 치역이 달라지겠지? 아니 정의역 그러니까 같은 집합으로 못 쓰겠지. 왜냐면 감소 구간이 남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이고 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야.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x값 정의역은 이렇게 주겠지. 근데 공역은 얘보다 작아져야 되잖아. 반대로 주겠지.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해도 되지. k, k지. 왜? 얘는 x의 최소값이고 얘는 y의 최대값이잖아. 맞잖아, 말이. 감소함수에서는 x가 제일 작을 때 y는 제일 커야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k, k여야 돼.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배운 거는 요거였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요거까지 따져줘야 돼. 그리고 실제 풀 때는 얘를 먼저 하는 거고. 잘 정리해도 요거. 그냥 꼭지점 이상만 잘리면 뭐 증가든 감소든 한쪽만 남으니까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반쪽짜리야. 그러면 틀려. 여기서 1번이라고 답을 하는 것처럼. 이 페이지 더 없니? 없으면 넘겨서 56, 57페이지 질문 있나? 14번 또? 없니? 57페이지 답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진짜 아까 불렀잖아. 그때 안 들었어요.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4, 1, 3, 2보다 크다. 14번 말고 없어 얘들아? 18번. 53번. 그거는 있다. 다음 페이지 말하는 거지? 58페이지 말하는 거 아니야? 57에 몇 번? 13. 자, 봅시다. 13, 14, 18. 자, 13번. 정의역이 A랑 B밖에 없대. 자, 정의역이 A와 B밖에 없는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대. 자, 이때 F와 G가 똑같아야 된대. 그 말은 얘한테 A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얘한테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얘한테 B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얘한테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이거지. 근데 뭐 A나 B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결론은 뭐야? 얘와 얘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돼. 이제 이해됐어? 결국에는 얘한테 뭘 넣든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문제 자체에서는 A와 B만 넣으란 얘기고. 근데 A와 B 넣어봤자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A, B를 넣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똑같게 하는 X값이
A와 B겠지 뭐. 얘 두근이 A와 B겠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문제를 다시 보니까 뭐래? A와 B의 합을 구하래.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겠다. 자, 다음 14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래. 근데 fx가 두 가지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는 2a-1x 플러스 10, 두 번째는 4-ax 플러스 6a. 얘는 2보다 작을 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래. 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자, 1차, 아까는 2차 함수 단독으로 1대1 대응 또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였고, 얘는 1차 함수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요게 어렵게 나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1차 함수 두 개로 나뉘어진 식이 또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여튼간에 식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진 애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쉬운 형태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요거 생각하는 게 맞아, 얘들아. 첫 번째가 이어져야 돼. 왜? 안 이어져.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y값이 b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안 되지. 지금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 했으니까 더더욱, 그치? 여기 y값이 b였잖아. 그럼 안 되거든. 이어져야 돼. 물론 어렵게 하면 이어지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 이거 말했었지? 생긴 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이고, 여기 아니지. 뭐,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거 1대1 대응 맞잖아. 맞지? y값 안 비잖아. 여기가 동일선상이라고 친다면. 안 이어져도 돼.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거고. 이런 예외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건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이어진단 말의 의미가 진짜로 이어져야만 해가 아니라, 뭐야? y가 남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야. 다음 두 번째. 정확히 하자면 두 함수의 증감이 같아야 돼. 증가와 감소. 그게 같아야 돼. 근데 얘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의 증감은 누구로 확인해? 기울기로 확인하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얘는 1차고 얘는 2차라면 이 1차 함수가 기울기가 양수라면 얘는 증가하는 영역만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말이 이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증감이 같아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를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라고 쓰면 야 이 참수의 기울기 모르잖아. 그럼 얘가 통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차 1차건, 1차 2차건, 2차 2차건 간에 뭐야? 증가와 두 함수의 증가함수 구간이 똑같아야 돼. 얘가 증가함수야. 그럼 얘도 증가함수여야 돼. 얘가 감소함수야. 그럼 얘도 감소함수여야 돼. 오케이? 물론 이것도 아까 내가 들었던 특이한 예에서는 깨지지. 증가, 감소. 근데 이거 1대1 대응 맞거든. 그러니까 요 예를 하나만 기억해줘 얘들아. 문제 더럽게 내면 이거 낼 수도 있거든. 이런 느낌으로. 이거 1대1 대응 맞아. 이거 딱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두 함수가 여기가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는 1차함수고 3보다 클 때는 2차함수래. 근데 3을 넣어봤어. 얘도 이따 2 넣어볼 거거든? 2 넣으면 똑같이 나와. 근데 얘는 3 넣었으니 다르게 나오잖아. 눈으로 봐도 보이지 얘들아. 다르게 나오지.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이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틀리는 거라고. 이거 안 이어져도 기울기래. 증감이 얘는 증가인데 얘는 감소함수잖아. 그래도 얘는 돼. 되게 특이한 애지. 물론 얘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 깨지지. 얘는 딱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런 특징은 있지. 그러니까 요 예시 하나 정도는 기억해줘, 얘들아. 대부분은 요거면 끝나거든?
근데 이거를 깨부수면서도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특이한 애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자, 그러면 얘는 갑자 이어져야 돼. 그러면 얘랑 얘한테 2를 넣었을 때 똑같아야겠지. 그럼 얘한테 2 넣으면 4a 플러스 8이 나오고 얘한테 2 넣으면 4a 플러스 8이 나오네. 아, 둘이 같네. 얘 통과. 됐지? 다음 두 번째 요거 증감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와 얘의 지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그 말은 둘의 지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돼. 이것도 뭐 보고 2분의 1이랑 4인데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 범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얘들아? 2차 부등식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 A의 A제곱의 부호 음수지? 조심해야 돼.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나는 아닐 것 같지만 누군가는 걸린다고 이거. 그냥 막 하다가 시간 없어서 막 하다가 그냥 4, 2분의 1 크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돼. 이거 사이범위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똑같았으니까 통과. 증감의 부호가 똑같다.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걸로 그냥 요 자체로 정답. 요게 14번.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이거랑 이어서 두 개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꼭 좀 정리 좀 해줘 얘들아. 뻔하잖아. 나오겠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만. 안 해도 돼? 18번 안 해도 되니? 넘어간다? 해야 된대. 18번 보자. 이거는 뭐야?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문제지. y는 x-1분의 a 플러스 2가 있고 뭐 a는 0이 아니래. 뭐 당연한 거고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된대. 자, 앞으로 너희가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뭔 함수건 간에 어느 사분면을 특정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기준을 거의 대부분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 뭔 소리냐?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는 점근선좌표 1,2를 두고 있고 안타깝게도 A를 모르니까 Y좌표는 구할 방법이 없지. 그 말은 뭐야? A 값에 따라 쉽게 말하자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얘가 1, 3에 그려질 수도 2, 4에 그려질 수도 있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쉬운 것부터 하자. 만약에 얘가 A가 음수여서 2, 4에 그려진다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그려지겠지. 그러면 문제 조건이 뭐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잖아.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3, 4분면은 못 지나. 그러니까 애초에 첫 번째 A가 음수인 건 탈락이야.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3, 4분면은 절대로 못 지나거든. 그래서 요거는 탈락. 그럼 이제 A가 양수라고 생각해보자. A가 양수면 여기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그리고 얘는 무조건 1, 4분면에만 있어야 돼. 왜?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지.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그지? 하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노란색은 3, 4분면을 지나지만 빨간색은 3, 4분면을 안 지나지.
그러면 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결정짓는 그 경계선, 그게 누구야? 원점이라고. 얘가 딱 원점을 지나는 그 순간, 여기를 지나는 순간보다 떨어져야 되잖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더 내려가서 노란 선이 되어야 문제 조건에 맞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뭔 소리 하는지? 이 파란 선이 딱 원점을 지날 때야. 이 원점을 지날 때보다 내려가야 돼.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노란색처럼 되어야 3, 4분면도 지나고 2, 4, 4분면은 애초에 지나는 거고.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이것도 유리함수 처음 할 때 했던 얘기 그대로야. 여튼 내가 얘기했었지 얘들아.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의 교점좌표를 찾는 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로 찾는 게 4분면 1,3에 그려지냐 2,4에 그려지냐인데 그 1,3, 2,4를 그리는 데에 있어서 이 분자의 부호를 따진다. A가 양수면 1,3이고 A가 음수면 2,4다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려야 될 때는 뭐 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Y절편. 그러니까 얘도 보여 얘들아?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의 Y절편의 차이? 빨간색 Y절편 양수, 파란색 Y절편 0, 노란색 Y절편 음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노란색처럼 그려진다?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돼. 이 문제의 풀이는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된다가 하게 되는 거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요런 관계였던 거고. 얘가 1,3에 그려지는 건 1,3에 그려져야만 하는 건 맞는데 거기 속에서 1,3에 그려진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걸 Y절편으로 찾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Y절편 찾으면 되지. Y절편이 음수라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정답 A는 2보다 크다야. 자, 다음 마지막 58, 59페이지 질문 있니? 22번? 또 있니? 없으면 25, 26? 했는데 안 돼? 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요? 뭐? 58 전체요. 아, 새끼 귀찮게 하네 진짜. 19번에 3, 22번에 3, 23번에 3분의 20, 24번에 4. 네, 다시 할게요. 때릴까 진짜? 19번에 3, 22번에 3, 23번에 3분의 20. 23번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있나? 아, 오케이. 24번에 4. 23번은 뭐 무리함수를 안 배우긴 했지만 그냥 함수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뭐 못할 건 없잖아. 무리함수적으로 푸는 건 아니니까. 자, 22번. 이거 마무리 짓고 쉽시다. 쉬었다가 시험 보자. 자, 22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뭐 정의역과 공역이 x, 집합 x란 얘기고 함수식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8x래. 근데 얘가 뭔 함수? 항등함수다. 항등함수의 뜻은 뭐야? x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고 3 넣으면 3 넣어야 돼. 그럼 얘들아 요거를 원론적으로 이식을 해석해보자.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온대 이거잖아. 이해돼서? 진짜 써있는 그대로 있잖아.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x를 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온대 이거잖아.
근데 항등함수는 뭐라고? f라는 함수에 x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 이게 항등함수잖아. 그러면 뭐야? 결론? 얘여야지. 식에서는 얘가 나온대. 근데 항등함수는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랑 똑같게 하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똑같다라고 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 즉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x값은 0과 마이너스 3과 3이지. 즉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얘네 셋 중에 2개. 근데 그 2개를 뭘 골라야 원소의 합이 최대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언제야? 0과 3을 원소로 갖고 있을 때지. 다음 25번. 25번은 그냥 귀찮은 문제. fx가 x분의 x-1이다. 이때 합성 한 번 하면 얘를 f2라고 부르기로 했고 3개를 합성하면 f3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렇게 쭉 가겠대. 이때 8개 합성한 다음에 4 집어넣으래. 이거 뭐야? i의 거듭제곱, 오메가의 거듭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뭐 행렬의 거듭제곱도 똑같은 거고 뭐야? 8번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규칙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해보는 수밖에 없지. 자, 첫 번째 얘 한번 해보자. f 합성 f는 뭐야? x 자리에 fx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번분수가 좀 귀찮게 나오겠지. x 자리에 얘를 넣는 거니까 x분의 x-1 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계산하면 되겠지.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얘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범수 계산하면 되지. 약분할 거 약분하고.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 생략할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뭐 나오냐면 x-1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와. 요게 f 합성 f. 아직 뭐 영화성 딱히 없잖아? 또 해야지 뭐. 자, 3개를 합성해서 f3. 그럼 3개를 합성한다는 건 뭐 어렵지 않지? 그냥 얘의 x자리에 또 집어넣으면 되지. 얘의 x자리에 얘를 넣는 거니까 굳이 쓰자면 x분의 x-1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얘가 x가 나와. 그럼 얘들아 어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거듭제곱을 여러 번 수행했을 때 i에서는 언제까지 계산했어?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또는 뭐 i가 나와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까지 했었고 오메가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했었고 행렬은 언제까지 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뭐 계속 뭐가 곱해진다 이런 거 말고 언제까지 했었어? 단위 행렬이 나올 때까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올 때까지 했었지. 1001이 나오던가 뭐 3003이 나오던가 뭐 이런 느낌.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함수의 거듭제곱, 함수 합성이 거듭제곱이 아니지. 함수의 합성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항등함수가 나올 때까지. 이거 항등함수잖아. f3x는 x다니까. 항등함수 나온 거지. 그럼 물어보자. 그럼 f4x는 뭐겠니?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f4x 뭐 나오겠어? 얘가 항등함수잖아. x를 넣으면 x가 나왔대. 그러면 f4x는 f3의 x의 함수값을 f에다 또 넣는 거잖아. 근데 넣을 게 x잖아. 똑같겠지. 뭔 말인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잘 봐. f4x는 이거잖아. 얘를 넣어서 얘의 함수값을 구해서 얘한테 넣고 또 구해서 얘한테 넣고 또 구해서 얘한테 넣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낸 게 뭐야? 여기까지 오면 얘가 x래. 그럼 x를 얘한테 넣잖아. 그게 fx라고. 맞잖아. 얘기야.
이거랑 똑같지? 아, 몰랐다. 어떤 복소수가 있었어. 얘를 세제곱했더니 1이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얘잖아. 똑같은 거라고. 너희가 수에서의 거듭제곱에서 1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귀잖아. 함수에서는 어떤 거를 계속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와서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왜? 그 다음은 무조건 원래대로니까. x를 넣은 다음 f에다가 x를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지. 오케이? 안 변해. 그래서 규칙성이 세 번째 합성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복소수를 세제곱했더니 1이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 z제곱, z세제곱이 한 텀이고 다음 z4제곱이 얘랑 같고 5제곱이 같고 6제곱이 같겠지. 이렇게 하잖아. 똑같아. 그럼 얘도 f 3번 합성한 게 x 항등함수가 나왔으니까 f와 f4가 같은 거고 f2와 f5가 같은 거고 f3과 f6이 같은 거지. 그 다음에 7이 같겠지, 8이 같겠지, 9가 같겠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f8에 4를 넣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f1, fx는 얘였고 f2는 얘였고 f3은 얘였지. 이게 세 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럼 8에 해당되는 건 누가? 얘겠지. 얘한테 4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얘한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 됐니 다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오늘은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큰 구분 없이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 시험 봐야 되고 풀이해야 되고 오늘 요거 마무리 지어야 돼. 시간이 만약에 오버된다면 내가 그때 남은 시간 보고 조절 좀 할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따가든 뭐 오후건 무리함수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시험 봅시다.